문헌전은 건곤괴에만 있어요. 건곤괴에만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평을 이제 넓혀주는 건데 주역에 대해서 보는 그 이제 눈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공자가.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보니까 문헌왈 그랬어요. 원형이정이 나오는데 주역책 딱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원형이정이다. 원형이정.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얘기예요. 역대로 그거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왕이 쓴 이 원형이정이라는 말은 점사다, 점친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한데 크게 형통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상태 분석을 해준 거고, 하나는 이제 어떤 그런 향후 그 취해야 할 그런 자세,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건괴라는 것은 크게 형통한 꾀고, 꾀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이롭냐면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이제 주의고, 그게 원형코 이정하니라 하고 이제 토가 달라지죠. 그런데 공자는 이걸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어떻게? 이 원형코 이정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그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된다 하고 이제 하나씩 띈 거예요. 이렇게 원자는, 형자는, 이자는, 정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가 다른 단전에서 원형을 뭐 대형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크게 형통하다 수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문헌전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대형이라고 해석 안 해도 된다. 주역은 두루두루 보는 책이기 때문에 원을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안 새겨도 된다. 어떻게? 따로따로 봐도 된다. 원코, 원의 의미가 있고, 형코, 각자 형의 의미가 있고, 이코, 이의 의미가 있고, 정코, 정의 의미가 있다. 이걸 최초로 한 분이 공자예요. 공자 다름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형 이정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맨 처음에 해설을 붙인 게 공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원이라는 건 그럼 뭐냐? 선지장야요 그랬어요. 착할 선자. 착할 선자. 착한 것의 장. 으뜸. 어른이다. 착한 거. 선. 착하다. 착할 선자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가욕이라는 것은 불일만한 욕구, 바람직한 욕구. 하나는 그렇지 않은 욕구.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쭉 밀고 가고 이쪽으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그 가욕지 선이라, 이제 그 선이라는 게 무슨 뭐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아주 그 정말 그럴만한 거, 그게 이제 선이다. 근데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계지자 선이라고 했어요. 계지자. 계지자. 이어주는 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지. 이게 배틀이라는 거예요. 배틀. 실짜서 옷 만드는 거. 주역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 주역뿐이 아니고요. 이 동양 고대인들이 힌트를 얻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실이에요. 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우라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아우라에 맞게 실을 끊어줘. 이 끊을 단자예요. 요 실은, 이 옷은 철저하게 요거에 근거를 해서 요게 딱 어울려야 돼요. 요만한 사람한테 이 뭐 대포자락을 갖다 씌워줘? 그 인연이 아니여, 서로가. 근데 이게 남녀 간의 공이 아주 착 들어맞아. 아주 요 사이즈에는 요렇게 실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실, 홍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인연이 둘이 맞아야 돼. 하나가 길고 하나는 짧어.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안 어울려. 내 옷이 아니야. 둘이 살아도 불편해. 사람이 원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고 더운 여름이 되면 이걸 짧게 잘라야지. 겨울이 되면 이걸 두껍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름인데 무슨 속옷을 만들어 갖고 왔어. 그 인연이 아닌 거예요. 시절 인연이 아니고 사람 인연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간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봐요. 이것만 봐도 실 하나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해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많이 쓰지, 인연.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다 실이요, 실. 그 누에가 그 벌레가 잡아놓고, 그 벌레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실을 빼죠. 자기 입에서 막 토해내. 그게 뭔가 봤더니 실이요. 근데 이 실 갖고 얘가 쪼물딱 뭘 만들어. 이게 변이요, 변할 변자. 누에가 나방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꼬치를 다 만들어. 그게 변이요. 나중에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전혀 달라, 이거. 뭐 겨다니던 게 갑자기 날아다녀? 이게 화죠. 이런 개념. 경륜? 시줄 날 줄이에요, 그거. 배틀에 시줄 날 줄. 그 경위, 경도, 위도 그런 거 있죠? 다 실이요, 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한다고 하죠. 짤조, 그거 다 실이요. 그런데 그 실이 뭐냐? 음양이에요, 음양. 늘 실타래는 짤 때 이렇게 짠다는 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 모든 세상의 조직은 다 그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부서를 몇 개 할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옆으로 6개 늘어나. 그럼 세로로 어디까지 갈까? 구품에서 끊어. 그게 경륜 아니에요? 그거 조직이요, 조직. 다 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자가 뭐랬냐? 이 실을 갖고 착한 게 뭐냐? 계지자. 이 북에서 계속 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그게 이을 깨자예요. 그게 선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실이 나온다는 건 생명의 변화가 다 계속 진행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진행되는데 에라 하고 확 끊어. 그건 잔인한 거지. 생명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고, 대자연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가을에서 꿈틀거리면서 봄에 싹을 이렇게 내는데 그거를 이어주지 않고 확 끊어? 그게 불선이다, 이거야. 그게 계지자선이요. 그 대자연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게 착한 거다, 이거야. 모든 생명은 다 살고 싶어 해요. 다 생의 욕구가 있어. 그걸 이어주는 게 착한 거다. 계지자선이요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가장 착한 것 중에 으뜸이 뭐냐? 봄이다, 이거예요. 봄. 네. 가을 살벌해요. 조금 있어봐요. 다 추풍낙엽이에요. 이제 막 다. 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자기 땅을 이렇게 열어주고, 다 틔워주고, 내보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저 원이라는 거, 천도 변화의 원이라는 거는 계절로 보면 봄인데 그 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정말 착하다. 겨울에서 다시 이어준다 이게 땅 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이어준다. 그래서 착한 것 중에 최고다. 그러면 형은 형통할 형자는 뭐냐 이거예요. 가지회야요. 아름다울까 모울회자. 모울회자는 다 이제 모아진 거예요. 음양이 다 모아져요. 음양이 모아지면 사상이 되죠. 사상이 되면 대소가 생겨요. 태양은 크고 소양은 작고 소음은 작고 태음은 크고 또 모아지면 8개가 돼. 또 모아지면 64개가 돼. 그러면 가지가지의 그 모든 생명들이 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그 모습이 다 보면은 아름답게 모여있다 얘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다. 나무는 나무대로 산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속에서 있고 다 모든 것이 회합, 모두 회합을 하는데 참 아름답다. 그게 이제 여름의 덕이고 그 여름은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일중이시 왜 이때 만났느냐? 하루로 보면 여름이라는 게 한낮이 한낮. 이때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이때 만나고 다시 일 보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그 회합 그런 게 다 이제 이 형통할 형자. 그리고 모아놓고 소통이 안 되면 형통할 형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자는 의지화야요. 이로울 이자라는 거는 의지화야요. 의로움이 잘 조화된 거다. 이로움이냐 의로움이냐 이게 배치되는 건데 원래는 사람이 이끝만 따지면 안 된다. 공공의 어떤 의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자는 걸 이제 조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와 의는 이라는 거는 그 주역의 이는 그 태생 자체가 의로움과 조화된 개념이다. 이 이로움이 뭐냐 이게요. 이게 농사 짓는 걸로 이야기를 했네요. 농사 짓는데 이렇게 칼을 대고 수확을 해요. 근데 이게 의로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게 뭐가 의롭다는 거냐 이게 뭐가 의롭다는 거냐. 흘러온 인과로 보면요, 시간적인 변화로 보면은 이게 왜 이게 의로운 거냐. 이게 뭔가 심었으니까 이게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꿨으니까 이게 난 거 아니에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난 거 아니에요?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고. 대자연은 사기를 안 친다 이거예요. 의롭다 이거예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내지 팥을 안 내요. 그 의로움이 하나가 있고 가을의 의로움이라는 게 그리고 씨 안 뿌린 사람한테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또 하나 의로움은 뭐냐,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사과가 배를 못 열리게 발부둥 치질 않아요. 사과는 사과대로 열리고 배는 배대로 열리고 쌀은 쌀대로 열리고 공공적으로 공존하는 어떤 그런 의로움. 절대 남을 해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이 이 하면 해를 들먹거리거든. 누군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반드시 어떤 데는 해가 돼. 이게 상대적인 우리가 그 현실적인 그 다툼의 세계인데 이런 거 없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 어떤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다른 의로움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의로움과 조화된 그러한 그 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누구나 이거를 보면은 이게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건데, 포세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지.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이익을 보면 의의가 체감이 안 돼요. 그냥 여기에 푹 빠져들지. 그래서 아까처럼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이로움의 근본 바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의로움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된 이로움이라는 건 사상 누각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중해심이라 명심보감에도 이로움이 무거우면 그 무게만큼 해로움이 심각하다 그랬어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좋다고, 이게 내가 이게 이로움이 많이 생겼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똑같다 얘기예요. 나한테 오는 이익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대가로 다가올 해로움은 그만큼 깊게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로움을 내가 취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그 속에 가을의 의로움이 깔려 있으면 취하라 이거예요. 내가 뿌렸어. 내가 대학교 맞으면서 열심히 가꿨고 그냥 1000평을 질든 10,000평을 질든 뭔 상관이요. 내가 걷어가지고 줄 사람 주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요. 그냥 타인을 해치면서 나의 이로움을 취하려고 그래.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맹자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맨날 욕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게 백성을 등을 쳐먹는 족속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정살인. 몽둥이로 사람을 패 죽이는 거하고 정치로 사람을 굶어 죽이는 게 무슨 차이냐. 정치 잘못해서 굶어 죽이는 게 더 스케일 크고 어마어마하게 백성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지. 차라리 깡패 하나는 그냥 몽둥이 짓고 사람 하나 패 죽이는 것 뿐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논어에 등장하고 하는 다 이로움에 대한 이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눈이 멀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버리면 인생 끝난다 얘기예요. 항상 이로움이 보이면 그 근저에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취할지 말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는 사직하냐니. 원형이정의 그럼 고들정자는 뭐냐? 일사자. 일을 하는데 줄기간자예요, 저게. 줄기라는 뜻이에요, 줄기. 이 줄기. 줄기라는 게 이제 3단계 아니에요? 이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잎이 나고 열매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럼 이제 뿌리는 보이지 않는 거고, 줄기라는 게 딱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이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붙는 거예요. 이 줄기에 다. 그래서 요게 뭐냐 이거예요. 이 줄기 같은 존재가 뭐냐? 정이다. 왜? 정이라는 건 정고함이에요. 정고함이라는 건 뭐냐? 옛 것을 잘 잃지 말고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10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야 거기에 많은 존재들이 의지하고 붙고 이러는 거지. 이게 계속 바뀌면, 정과함이 이게 없으면은 어디 붙을 데가 없어요. 모든 사물이. 그래서 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도 그 줄기 같은 존재가 있어야 거기다 전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지. 이거 하루마다 매일 바뀌면 어디다 대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뭐 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건 사직하냐다. 군자라는 거는 뭐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려는 사람들이 체라는 거는 몸체자죠. 몸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뼈하고, 그리고 뼈에 막 엄청나게 풍성하게 붙어 있죠. 이게 살이에요. 살. 각종 조직들. 뼈다구 골간이 되는 거. 이게 체라는 글자가 몸체자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체득한다고 그래. 체득.
뼈가 되고 살이 되면은 그게 느껴지고 그 이치가 실행이 돼요, 내 몸에서. 근데 뼈가 되고 살이 안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나다. 땅은 땅이고 나는 나다. 바람은 바람이고 나는 나다. 우레는 우레고 나는 나다. 물은 물이고 나는 나다. 불은 불이고 나는 나다. 이건 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수인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물 하면 육감수 해가지고 수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산 하면 칠간산 해가지고 그치는 기운. 어떻게 이 마음작용이 고요하고 기칠까, 뭐 이런 것들. 건삼년 하면은 딱 이게 자강보시 끊임없이 하는 저 하늘. 이게 다 보면 그래서 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체득한다는 게 몸속. 그러니까 체인. 그래서 그 중에 인의 예지 중에 이제 인을 체득하면 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 근데 이렇게 썼죠. 이건 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 모습이 이렇게. 이게 두 사람이에요. 인을 파자 하면 두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체득하면 돼요. 이게. 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게 체인이에요. 인.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놓고 네가 낳고 네가 놓고 내가 낳고 그게 아니고 평등성. 인간이 지니고 있는 평등성. 너나 나나 다 목숨 하나고 알고 보면 다 귀한 자식들이고 귀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 둘 간에 너와 나 간에 그 서로가 품는 마음이나 이런 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너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떤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룰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갖고 정치를 하고 생활하면 그게 인이고. 요거 하나를 싹 줄여요. 이거. 이건 불인이지. 천상, 천하, 유화, 독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인이 두 사람이고 이게 서고 결국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요게 이런 마음들이 이게 뭐냐? 요게 장인. 장인이라는 거는 어른이죠. 우두머리. 사람들의 어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이 누구냐?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거를 다 체득한 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가면은 이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자는 생물지시며 그 옛날 주석에 보면 애질이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게. 만물을 내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봄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봄이 이렇게 가면은 봄이 가나보다 그러면은 그건 체인 공부가 아니고 봄을 잘 이렇게 느끼면서 야, 저 봄이 정말 그렇게 꽁꽁 그거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더니만 날씨가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일시에 모든 생명을 다 밖으로 이렇게 내주네. 날생자 생덕이 있구나. 살려주는 그런 생활 활심이 있구나. 그거를 보고 나도 대자연의 일부니까 저런 것도 내가 한번 체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체인이에요. 그래서 원형 이정 중에 지금 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원천, 형천, 이천, 정천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원을 보면은 봄, 여름은 가회. 가회라는 거는 모임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예도 예자. 예를 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삼합. 주역은 삼합이죠. 옛날에 윤림금이 정치를 할 적에
서경에 보면 이거를 체득해서 정치를 하느라고 아주 심플하게 하셨어요. 봄이 올 때는 동쪽에 가가지고 이 봄을 맡은 이 관리를 동쪽에 파견해. 그래가지고 해가 뜰 때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해를 맞이해라. 그래서 이게 봄인가 보다 하지 말고 봄에 맞는 그런 백성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봄철에 저 생물들은 뭐 하나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고, 저 하늘에는 무슨 별이 떠 있나, 1월은 어떻게 해는 짧은가 길은가, 이게 다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남일로 보지 않고 봄 하나 오는데 연임금이 까짓 거 뭐 봄 왔네 이게 아니고, 봄이 오거들랑 이은 중춘에는부터 시작해가 정치가 쫙 시작되는 게 다 저 정치야. 체득하는 정치. 가가지고 너는 그 동쪽에 그 우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해 뜰 때 되면 다, 예전에 해 뜰 때 저라고 해 다 이게 있었어요. 사방에.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남쪽에 이제 또 이 명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 관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딱 뜨면 하진날에 제사를 지내요. 해님 해한테 해제사를 지내요. 경건하게 딱 맞이를 하고, 또 이때 되면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은 어떻고, 백성들은 날이 더우니까 다 붙어 있으려고 안 하고, 동물들도 이제 털이 듬성 더우니까 이제 나기 시작하고, 다 만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도 체험하고 생물도 체험하고 천지도 체험하고 1월도 체험하고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라는 것은 밝아야 돼요.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순임금이 신하를 22명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맡은 게,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 일자가 누구냐? 국토건설부. 그게 이제 운임금인데, 사공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를 딱 이렇게 맡겨요. 그 다음에 뭘 맡기냐? 교육부. 이게 사람이 인성이 돼야 한다 해가지고 다 이 교육에 관한 뭐 이런 걸 맡겨요. 그리고 이제 그 법률, 고요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법 집행,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맡기는데, 전례를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백이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냐면, 내 삼례를 집행할 사람을 추천해라. 이제 삼례가 뭐냐면 천신, 지지, 인귀. 하늘의 신한테도 예를 올려 제사를 지내야 돼서 소통을 해야 되고, 땅의 땅귀신하고도 제사를 지내서 예를 해야 되고, 사람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간 박지 않아서는 교통이 안 되는 일이다. 마찬가지. 여름이라는 건 밝은 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주 밝으니까 그 예에 맞게 합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통하지 못하죠. 서로 부딪히죠. 안 보이는데. 근데 서로 상견, 그래서 상견이에요. 나만 봐도 부딪혀. 저 사람 눈 멀었으면. 저 사람도 얘 밝아서 어떻게 할지 알고, 나도 얘 밝아 어떻게, 그래서 서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이에요. 근데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제일 밝은 낮, 12시. 계절로 보면 여름. 그래서 아름답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불러놓고 아름답게 모이라고 해봐요. 이게 아름답게 모였는지, 하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빨개 먹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예라는 거는 밝아야 돼요. 밝게. 근데 그게 여름이다. 그게 그래야 형통한다.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가회조기 합례며 모임을, 회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합하며, 이물이 조기화이며 모든 생명 만물 인물들을 이롭게 해야만 좋기, 의로움에 합하며. 그렇죠. 의로움과 잘 조화돼서 이로움을 껴야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해도 인간의 그 심성과 지능이 못 따라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죠. 이게 내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의 국토를 침범한다. 그런 전쟁이 몇 번 있었죠.
그런 거는 저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의와 불화된 그런 이로움이 이거는. 근데 추나추동 가을이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의로움이 조화된 거다. 정이라는 건 정고조기 간사니, 그래서 간사란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총무간사, 사무간사, 뭐 정고해야 좋겠어. 이를 주관할 수가 있다. 군자, 행차, 사닥자라. 군자가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지라 고로할 건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건괴를 원형 이정이라고 한 것이다. 그 이제 우리 그 옛날에 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이고, 한번 보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서고, 북이다. 여기가 원이고, 형이고, 이고, 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본복이에요. 정치에. 나머지 이게 다 이제 변형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순행을 가요. 순수라고요, 순수.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서경에. 순임금이 딱 이 동쪽에 여기 있는 이 제후한테 이렇게 순수를 가요. 언제 가냐? 춘분에 가요, 춘분에. 춘분에 동쪽으로 가요. 음력 2월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회를 받고 다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5월, 음력 5월 하지에 남쪽으로 가요. 순서죠.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 8월에 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11월 동짓달에 북쪽으로 가요. 그리고 돌아와. 요게 1년이에요. 1년 걸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얘라는 게 일왕일래예요. 한번 가면 한번 오는 거예요. 동쪽 제후가 와요. 2년째는. 그 다음에 3년째는 남쪽 제후가 와. 그 다음에 4년째는 서쪽 제후가 와. 5년째는 북쪽 제후가 와. 그래서 5년에 한번 그 회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쭉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꼭 맞게 했어요. 봄에는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간 게 아니야. 여름에는 남쪽으로 갔고, 가을에는 서쪽으로 갔고, 겨울에는 북쪽으로 갔고,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군자가 이 사덕을 행하는지라 고로할 건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이게 천체면, 이게 하늘이면 이렇게 지구가 돌죠.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땅을 다 이 꿰뚫고 있는 섭리를 원형이정이라고 본 거다. 이게 원형이정. 그 원형이정이 땅으로 오면 뭐냐? 동서남북이고, 하늘천에 콕 처박히면은 추나추동이고, 사람 속에 쑥 들어가면 그게 인이예지다. 원형이정이라는 섭리가 하늘에서는 기후고, 기후. 봄이다, 아 따뜻하네, 여름 아우 더워, 가을 서늘해, 겨울 추워라는 기후로 나타나고, 원형이정의 섭리가 땅을 봐라 이거예요. 동방은 떳떳하게 동방이고, 서방은 서방이고, 남방은 남방이고, 북방은 북방이고, 그게 원형이정이 지리에 투영된 거다, 반영된 거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마음도 동쪽의 봄쪽 같은 마음인 따뜻한, 여름에 아름답게 다 모아놓은 마음, 예. 가을에 딱 의로운 그러한 마음, 그 겨울철에 감춰져 있지만 또 내년을 설계하려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마음, 이 인의의. 그러니까 원형이정이 천진 삼재를 관통을 했을 때 사람이 그걸 체득하면 그게 바로 사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체득해야 할 덕이다. 하늘의 저 원형이정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자꾸 살로 삼고 뼈로 삼으라는 그러한 의미로 원형이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점을 쳤다. 이게 어떻게 될지. 원형 크게 형통, 아 좋겠구나. 이정
그런데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말하고 지금 공자가 이 하늘의 원형이정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걸 체득을 해서 인의예지라는 사덕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그 두 가지가 주역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저렇게 의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는 공자다 이거예요.